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팟캐스트는 국민일보 마일투웨블가 제작하는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20분씩 한 주에 한 권씩 신간을 소개합니다. 분야는 가리지 않되 기독교 신앙과 삶의 다리를 놓아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팟캐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필름포럼이라는 신촌에 있는 기독교 영화관에서 대표로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물론 신촌 필름포럼이 기독교 영화만 상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좋을 만한 예술 영화들도 상영하고요. 그곳에 오시면 카페, 아카데미, 갤러리가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중에는 문화사역과 강연, 또 영화관을 경영하고 있고요. 주일에는 이 영화관에서 창조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자, 매주 여러분과 함께 한 권의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좋은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좋은 여러분의 길벗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첫 책을 소개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친절은 넣어도 마음은 다를 테니까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이라고 했죠. 앞으로도 저희가 제목이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도 그렇습니다. 아마 책 제목 소개해드리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불친절한 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한 책임입니다. 친절은 넣어두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친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통찰력들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종종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어울리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없어지는 것 같다. 나는 너무 사람들에게 맞춰주면서만 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관계를 끊거나 연락 없이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타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자, 친절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한 친절을 베풀 때 오래도록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자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자는 토마 당상부르고요. 특이하게 이 책은 일러스트 작가인 알렉시 누아이아라는 화가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이 토마 당상부르는 원래 심리치료사였는데요. 비폭력 대화 전문가입니다. 원래의 그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공부하면서 날카로운 논리, 설득력은 배울 수 있었지만 정작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화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비폭력 대화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 심리치료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일러스트를 그린 알렉시 누아이아는 토마 당상부르의 강연을 듣다가 이 토마 당상부르의 강연을 일러스트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마음이 잘 맞아서 이 책의 내용들을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이 토마 당상부르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학적인 좋은 지식과 알렉시 누아이아가 가지고 있는 이 만화 같은 재미있는 일러스트가 조화를 이루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이 친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좀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요, 결국 인간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진실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피해야 할 5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하기보다는 행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존감을 나의 내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둔다는 것들. 세 번째는요, 다름을 두려워하는 것들. 네 번째는 거절을 못하는 것. 다섯 번째, 내 느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모두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존재하기보다 행위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하는 법을 더 앞서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신의 한계와 리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사에 사람들을 향해서 예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웃는 얼굴만 자꾸 보이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지쳐서 나도 모르게 관계에서 가시가 곤두세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존감을 나의 내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는 것, 이것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흡족해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요,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피해야 될 것입니다. 다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면 내가 변하고 내가 적응해야 할지도 몰라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대신에 자꾸만 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면서 나는 점점 지쳐가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거절을 못하는 것. 이것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상황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너무 성급하게 친절한 승낙을 남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적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내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배운 사람들은 이 자기 느낌까지 아는 법을 배운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 사는데도 우리는 마치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처럼 자기도 잘 모르는 감정에 휘둘려 사는 적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야 될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가장 큰 그림에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비폭력 대화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평소 우리가 쓰는 말의 특징은요, 지배하고 복종하는 것, 또 공격하고 체념하는 이런 방식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요, 이 안에 폭력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폭력적 대화 방식을 벗어나서 비폭력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4가지 정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 엄마는 이렇게 미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미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 비폭력 대화는 이렇게 대화한다는 거예요. 방이 어지러우니까 엄마가 너무 울적하고 힘이 빠져. 너희들이 도와주면 나에게 참 도움이 되겠어 라고 도움의 요청,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느끼되 해석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욕구에 대한 깜빡이등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을 분별하고 똑바로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분노, 방황, 무력감조차도요. 세 번째는요, 이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나의 욕구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청하거나 행동하기예요. 자, 이 반대말은 뭐냐면 불평이나 비난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불평이나 비난 대신에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지금 그것을 상대방이 해주면 도움이 될 만한
그 행동을 요청하라는 거죠. 자, 그것도 우리의 요청을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게끔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상대방이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와서 타협 가능해서 마음을 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경, 그 지점까지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리는 낭독의 시간입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한 챕터를 짧게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낭독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제 해석이나 요점이 아니고요. 저자가 쓴 부분들을 가급적 발췌하고 정리해서 있는 그대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낭독을 들으시면서 이런 문체로 저자가 글을 썼고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예상하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방송을 마치고 책을 구매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뿌리 깊은 의지 그리고 함께 있어주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챕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힘쓰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와의 인간관계라도 힘들어할 것이다. 나도 당장 해야 할 5만 가지 일에 매여 쉴 새 없이 달렸고 시간과 싸워 이기려고 용을 써봤다. 그 후 몇 년이 걸려서야 시간과 평화롭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우리 딸들에게 아빠는 이걸 빨리 해야 한단다라고 하면 딸들은 어김없이 묻곤 했다. 아빠 왜요? 왜 빨리 해야 해요? 기억하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목표와 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의미를 주는 것은 관계의 질이다. 관계가 먼저이고 결과는 나중이다. 존재가 먼저이고 행위는 나중이다. 이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기만 해도 수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허다한 일상의 폭력, 반복적인 마찰, 과격한 언사 혹은 묵비권 행사, 말하지 않은 것과 잘못 말한 것, 공격성 혹은 도피의 순환 시나리오 등이 그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찾는 것, 궁극의 목표, 근본적인 의도를 망각한 탓에 일어난다. 모든 인간은 자신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나아가 인생, 우주, 정신, 신 등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는 영적인 차원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깊은 만족을 누리고 싶어한다. 이 깊은 만족은 자기애적인 퇴행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 평화로운 내면 상태는 차차 성장하고 인생의 부침 속에서 그 본래의 전염성을 통해 호환 가능한 것이 된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전염성 있는 내면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확실한 길잡이라는 것을. 진실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전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이 책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토마당상부르의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는 보통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 자신과 같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의 욕구와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들 자체에 강박적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 점점 우리도 모르게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나 자신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 지쳐가는 것들 또는 쉼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들을 내가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툰 친절보다는 바른 친절,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친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친절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이 성급한 그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섣부른 친절은 넣어두라는 거죠. 마음은 다를 테니까. 진짜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잘 다스릴 때 좀 더 풍요롭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첫 번째 책 소개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 저도 좀 서툴고 또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가능하시면 좀 댓글도 남겨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계속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고 좀 소홀했던 내 마음, 내 삶을 좀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